성적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류의 얼뜨번지기사 1471년 명성하 7년 여조에서 교정성에 내린 단자의 주목을 열거하여 아래다 이어서 1. 성문원 관원으로 부본, 주문, 자문, 표, 전, 박물장 중 20도를 사고 없이 서사한 자는 이문을 제술하여 1등의 예에 의하여 1고를 주어 권려하게 하소서. 1. 승문원의 여러 관원 서리가 사대문서를 마련할 때에 별사 2를 주게 하소서. 1. 중국 사신이 나올 때는 야인은 상송하지 말게 하고 외인은 상관인, 부관인, 선주, 안물에게만 각각 반종인 1명을 거느리고 상송하게 하되 경기의 죄업에 유치하여 그곳에 접대하여 환송하게 하소서. 1. 외인, 야인의 접대는 아울러 전례에 따르게 하소서. 1. 사학유생이 분번하여 숙직하는 이는 밤에 독서하게 하고 일시로 후학한 의관 자제와 초모유생은 옆날마다 의정부 6조 재관의 당상이 성균관에 모이어 사서 중1경을 강하게 하되 그 중에 통효한 자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재질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1. 성균관 사학의 동서재의 포지는 성공감으로 하여금 완점을 비급하여 3년마다 개설하게 하고 그 간각도 또한 훼손하는 대로 즉시 보수하며 향교에 이르러서는 관찰사가 순심하여 그 고을로 하여금 훼손하는 대로 즉시 보수하게 하소서. 1. 외방의 교관부 이상은 아울러 문과 출신자로서 제수하되 부족하면 생원 진사로서 충차하게 하소서. 1. 경외의 각단, 각 당직은 거전대로 두소서. 1. 낙생과 동거하는 족친 1인은 타역에 정하지 말게 하소서. 1. 포호의 논상 족부는 거전대로 하소서. 1. 국경에 가는 사신, 일행의 인수와 박물의 태제수는 예조에서 미리 수효를 공개하고 평안도에 입문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수량에 따라 말을 초출하여 지송하는 배단이 없게 하소서. 1. 출직, 군사, 순작, 조번 외에는 훈련원 관원이 출번을 고찰하여 3일 안에 1인은 습사시키고 또 마알을 써서 습진하는 법을 예습시켜 매양 별사를 주게 하소서. 1. 후는 맞춘 자를 입직 군사에 습사하는 예에 의하여 별사를 더하여 주소서. 1. 연고 없이 일을 골도하는 자는 태열대로 논제하게 하소서. 1. 향화인 등은 일마다 예조에 이르러 친착하고 모든 조와 조참에도 수반하지 말게 하며 본유로 하여금 상직으로 근무하지 말게 하되 거동할 때는 겸사복 등의 차비가 있는 사람 외에는 시위하지 말게 하소서. 1. 제업의 수령이 채임할 때는 군기 수 및 성자의 완고 여부와 일체의 군무를 절도사가 고찰하고 해유를 선급하며 병조의 서명을 마친 뒤에 급록하게 하소서. 1. 제도의 전향, 행향 하는 날짜는 그 도의 관찰사가 계구하여 병조에 입문하여 치부하게 하되 그 노정의 원근을 상고하여 단지 갔다 돌아오는 날만을 계구하여 실사로 하고 기한이 지난 자는 군사가 근무하지 않은 예로서 논하며 사문 차배인도 또한 위의 예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1. 보충대의 병조 필묵 차비와 사령 등 각항의 차비는 100명으로 도총부는 40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경정병의 예의에 의하여 입직 시위하게 하소서. 1. 갑사와 군공 별가인 안에 전비가 잘못 내려진 것을 수정하여 고친 사람은 각각 비목을 별도로 하여 전사하고 안인하여서 후고에 빙거하게 하소서. 1. 군사가 수직한 뒤에 만 3, 4기 되도록 전가를 반납지 않은 자는 그 계급을 환탈하고 아울러 그 녹을 거두되 양계의 갑사는 먼 지방에 거주하고 부방하는 일이 긴급하여 기한에 미쳐 올라와 고신을 낼 수가 없으니 그 수록 기한을 보통 기한인 100일 외에 또 100일을 더하고 고신을 고준하는 기한도 또한 녹한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일 갑사 별시위는 제도 절도사가 매년 춘추의 양 등의 도예소에서 친감하여 시취하되 입격한 사람들의 사조 신장의 척촌 모색과 시수의 도목장을 시행하여 병조에 올려보내고 각각 그 당번한 도목장 안에서 모색을 빙고하여 당신의 진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도총부에서 일동 회시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일사법제원의 전세 외의 자비역은 당번 하번을 논하지 말고 감제하여 완호하게 하소서. 일 강도와 우마를 훔친 수범이 되는 자의 처자는 아울러 극변의 관 노비로 영속시키고 절도를 재범하여 교형에 처하는 것 등의 일은 법을 세운 뒤에 따라서 논단하며 강도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속시키고 자범의 사수는 비록 3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대추의 법의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무례한 무리가 둔취하고 작적하여 인물을 쳐서 죽였으면 소재의 수령은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여 파출하고 만약에 도적이 인물을 쳐서 죽였는데도 수령이 죄를 두려워하여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면 또한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며 관찰사도 능히 금액하지 못하였으니 아훌로 중론하게 하소서. 1. 인신을 위조하는 자는 인문의 성부를 논하지 말고 아울러 모두 참형에 처하되 처자도 외방의 관노비로 영속하고 능히 금액하지 못한 관리는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게 하소서. 1. 의금부 형조의 당 하관은 모든 제수를 매월 윤차로 전장하여 구료하되 도적 이외의 제수 3명이 물고하면 자급을 강등하게 하소서. 1. 도적을 이내에 허접하게 한 색장은 와주 주에 1등을 가함하여 자자를 면하게 하소서. 1. 내수사 노비 등의 소범은 경외관이 한결같이 모두 직단화되 그 가운데 한거한 정적이 심중한 자는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1. 우마를 제살한 자는 초범은 장 100대에 도 3년을, 재범은 장 100대에 자자를, 3범은 장 100대에 경면을, 4범은 교형에 처하되 그 전린, 관령 등의 지정 불고자는 모두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게 하소서. 1. 제업의 경주인, 제사의 관리, 사령 등이 함부로 자신이 침노할 수 없어 만일 비리로 침막함이 있으면 아울러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게 하소서. 1. 경외에 음행한 여자가 여러 번 간부를 받고 인명을 치상하기까지 한 자는 대명률의 범간조에 의하여 1등을 가하여 시행하되 본과 인리의 진고를 허락토록 하여 취재하고 만일 혹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본범자와 더불어 동죄로 하며 만약 간부가 스스로 서로 살해함이 있는 자는 그 여자가 비록 실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이는 장 100대에 경외의 잔망처의 관비로 영속하고 천인은 장 100대에 도 3년을 수속하게 하소서. 1. 금난하는 설이 사령이 실정을 알면서 재물을 받고 고의로 방면한 자는 대명률의 응포인 추포죄인조의 재물을 받고 고의로 놓아준 예의 중한 것을 따라 시행하며 수죄인의 체포에 불응한 자와 금난을 의빙하여 침악한 자는 결장 100대에 서리는 타사의 조례로 영속하고 사령은 외방에 충근하게 하소서. 1. 모든 수인 도적과 중죄 외의 잡수는 착가하지 말고 단지 항쇠만 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 등이 법을 왜곡하여 분열을 쓰게 한 자는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고 간리가 침금하여 통관한 자는 양계의 전가를 사거하게 하소서. 1. 우마를 제살한 사람의 동당이 도망하여 있는 사정이 명백한 사람은 적인의 동당이 도망하여 있는 것에 의하여 즉시 한 가지로 옥성하여 수속하게 하소서. 1. 율원의 아직은 참상, 참화를 논하지 말고 화회 취재하여 균일하게 제수하게 하소서.
저기는 제주에 들여보내지 말고 거제, 진도, 남해 등 3도에 입송하게 하소서. 1. 무릇 범죄하여 변방으로 옮긴 자 중에 단신인 무례자와 저기는 의주에 입송하지 말게 하소서. 1. 전억서의 죄수로서 사헌부, 한성부, 도청부, 병주, 사관원, 종부시 등 제사에서 추구하는 죄인과 의금부에서 이수한 죄인 등의 수도는 각각 그 사이에서 10일에 한 차례 마감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1. 형조, 사헌부, 한승부, 장례원에서 행하지 못한 공사는 10일에 서게 하게 하소서. 1. 강도, 와주율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결제한 뒤에 극변에 전가를 정속하게 하소서. 1. 적인 외에 사변하여 정속한 사람 등은 아울러 모두 평안도에 들여보내게 하소서. 1. 선상 노자를 대립하는 값은 일상마다 면포 2필로 하고 육삭 안에 12필을 넘지 말게 하여 그치되 만일 혹 제한 이상으로 거둔 자는 채서 유의율로 논죄하고 함부로 거둔 물색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수가에 따라 몰관하되 능히 금과하지 못한 수령도 아울러 중론하게 하소서. 1. 선주 등이 사람의 물색을 받고 파선하였다고 일컬어 이반을 수모하여 전체 수량을 도용한 자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도적을 율에 따라 과제하고 자자하며 수량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주가 수증한 것으로 입증된 자는 절도 와주로서 논하고 이의 공로가 의사한 자는 3분의 1을 징수하게 하소서. 1. 외방의 사성은 춘분일로 무정을 삼고 추분일로 무게를 삼되 무정 뒤에 시박, 간도, 살인, 도망한 노비의 착획, 부관, 인력, 거탈, 노비 등을 제하고는 풍속에 관계되거나 사람을 손상한 것이 이외의 일체의 잡성은 아울러 청리하지 말고 경중은 한거 외방자가 자원하에 계속 송사하는 사람 이외는 아울러 귀농을 청하하되 원척에 하나라도 송사로 인하여 결단할 때 임하여 형체를 보고 귀농하고자 원하는 자가 있으면 청하하지 말게 하소서. 1. 공천 사천이 자기의 비를 취하였으면 소생은 자기의 관 주에게 주고 처비를 취하였으면 소생은 처의 관 주에게 주되 만약 양처를 취하고 또 그 양처의 비를 취하였으면 소생은 자기의 관 주에게 주고 만약 그 양처가 다른 지아비와 아울러 생산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도 주게 하소서. 1. 제사 노비와 내수사 노비 등이 부모 조부모의 말이라고 이끌고 증거를 끌어대면서 투탁한 자는 아울러 수리하지 말게 하소서. 전등 관리가 결절한 일은 후등 관리가 입안하여 승급하게 하소서. 1. 도성 안의 금화는 초혼으로부터 이경까지 하고 오경부터 동틀 때까지 의금부, 병조, 형조, 한승부의 직숙당 하관과 오부의 직숙관원은 통행 표신을 받아 금지하게 하소서. 1.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며 인리와 불목하고 정처를 소박하며 폐첩을 일해하는 자는 규찰하게 하소서. 1. 진흥과 구경 외에 잡채 화석을 금융하게 하소서. 1. 혼인의 거화는 2품 이상이 10병, 3품 이하는 6병으로 하되 신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하소서. 1. 기친의 상은 비록 30일 만에 석복하더라도 100일을 경과하지 않고 혼인한 자는 통렬히 금하게 하소서. 1. 대소 남녀의 의복은 아울러 황색을 금하게 하소서. 1. 양반 부녀는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1. 담제일에 잔치를 베풀어 풍악을 쓰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1. 염초는 구경 이외의 사용을 말게 하소서. 1. 선조부모와 선부모의 혼을 무당집에 요치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 혹은 신위를 설치하고 형상을 그린 자 혹은 신노비라 일컬어 무당집에 시주를 드리는 자는 그 가장을 모두 불효로 논하여 복량, 유, 궐, 율에 의하여 과제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며 그 노비도 속공시키소서. 1. 진상하는 기명 외의 제사의 기명은 흑칠을 하고 주칠은 쓰지 못하게 하소서. 1. 범법한 부녀는
가장이 없으면 장자를, 장자가 없으면 차자를, 차자가 없으면 장손을, 장손이 없으면 차손을 아울러 이율에 의하여 과제하되 만약 가장과 자손이 없으면 본부를 좌죄하게 하소서. 중국 사신의 연향 외에는 사화, 봉과 금은 착채, 저포, 화초의 사용을 금하게 하소서. 궁궐 외의 단청은 공사관이라도 진채를 쓰지 말도록 하되 경중은 사무에서 외방은 관찰사가 교찰하여 그 물건을 몰관하고 장인은 추구하여 그 값의 배수를 몰관하게 하소서. 외방의 인민이 부모의 장일에 인리와 향도를 모아 음주하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예속을 더럽히는 자는 한결같이 모두 통렬히 금하게 하소서. 격과 자를 엄매하도록 교찰하게 하소서. 고찰하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박물을 싸서 봉할 때에 집인은 남행에 앉게 하고 수집의는 참여하지 말도록 하소서. 조화할 때에 감찰은 동반, 서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열 끝에서 서로 향하여 서서 고찰하게 하소서. 악미를 만든 자, 목련을 만든 자, 성내에서 까닭없이 말을 달린 자, 기인을 대립한 자, 소장한 자를 아울러 금하게 하소서. 강상에 관계되는 일은 풍문이라도 거획하게 하소서. 감찰이 없는 제소는 예도감 서리가 박두 녹삼을 착용하여 감찰하게 하소서. 비가 내려 물이 넘칠 때에는 수문의 통색과 도성 내외의 동서 강변의 수재가 염려될 만한 곳의 거민과 민호가 쓰러져 위험한 곳을 한승부 당학원과 오북관원 일동이 친히 살펴서 계달하게 하소서. 무릇 공사의 물색을 훔쳐서 수금된 자를 관리와 옥졸이 검찰하지 못하여 도망하게 되면 그 물색을 추징해야 하는데 주수인이 추징하지 않고 허기함은 미편하니 그러므로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각각 경중을 율문에 의하여 생징으로 논제하게 하소서. 경의 모든 징체는 증필이 명백하게 구비된 문기 외에는 청리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종친부 서리가 차착함이 있는 일은 종부시에서 나치하여 논제하게 하소서. 종친 등이 인미의 가로에서 혹은 남에게 매리를 당하였거나 혹은 옷깃을 붙들리고 잡히었다고 사칭하거나 혹은 노예가 사사로이 스스로 서로 다투는 일을 가지고 몸소 욕을 받았다고 사칭하여 심한저로 편백되게 노예의 말만 듣고 비록 양반의 집이라 하더라도 경거망동하여 바로 들어갔다가 도리어 욕을 보고는 난잡하게 정소하는 자는 그 곡직을 분변하여 일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논벌하고 중한 자는 직첩을 거두고 무릇 사람이 종친에게 혹은 구타를 당하였다 하고 혹은 재물을 빼앗겼다 하며 혹은 부녀를 유인당하고 처첩을 빼앗겼다고 거짓꾸며 정소하는 자는 그 진위를 핵실하여 일이 사실이면 또한 율에 의하여 과단하게 하소서. 의친이 청죄할 때와 왕실의 유복 지친이 치전 치부하는 것은 비록 강복된 자라도 각각 본복으로 시행하게 하소서. 종친의 권학 조건은 거전대로 하게 하소서. 종친의 성혼 절차는 거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사는 수령으로 임명된 자가 임지로 떠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개화는 부를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내병조에서 매년 사시의 입절일과 개하의 토왕일에 나무래를 뚫고 비비어 불로 새로 만들어 각 궁전, 관청, 대신의 집 따위에 나누어 주던 일이다. 전신은 밭 깔고 나무하는 것이다. 지리는 지형지세, 방위 등에 의하여 길흉하복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명과는 운명의 길흉 등에 관한 학문이다. 차노비는 각 관하의 노복 중의 하나이다. 개월은 4개의 마지막 달, 곧 3월, 6월, 9월, 12월을 말한다. 결송도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횟수인데 조선조 재판제도의 1승 1패인 경우에는 3심이 허용되나 2도 득승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사마는 한벼슬의 임기 만료를 말한다. 가계는 품계를 올립니다. 포평은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는 것이다. 서포장은 각 군하에 소속된 향리, 호장, 직무를 겸임한 사람을 말한다.
정조 호장은 정조의 골문에 나아가서 왕에게 문화드리는 호장이다. 안일 호장은 호장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가게 하되 복록을 주어서 안일하게 지내도록 하였다. 당참은 당하관이 당상관에게 공례를 행하는 일이다. 번고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이며 조사합니다. 전장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줍니다. 사무인계를 말한다. 해유장은 관원이 교출될 경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출납, 보관하던 금품 등의 회계가 정확하였음을 인정하고 책임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중기는 관하에서 전공이나 노비 등을 출납하거나 납공할 때 이를 기록하여 든 장부를 말한다. 잉사자는 그 직의 임무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전은 배로 물건을 운반합니다. 도부는 공문 따위가 닿습니다. 휴흠은 모자람이고 금료는 요미를 숨이고 담원은 관청의 신무 노릇을 하는 천비를 말한다. 성제는 기예를 성취합니다. 미행은 사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안물은 사신이 외국으로 갈 때 수행하던 관원인데 조공하는 물건과 교역하는 물건 등을 관리하던 책임자를 말한다. 초모 유생은 제야의 유생을 말한다. 포지는 방바닥에 깔아놓는 방석 따위의 총칭이다. 충차는 보충하여 임명합니다. 낙생은 고령자를 말한다. 마아는 사람 형상으로 만든 습진용 기구를 말한다. 후는 사포를 말한다. 볼도는 관아에 나오지 않음이다. 친착은 친히 서명합니다. 상직은 당직 또는 숙직을 말한다. 전향은 임금이 향축을 전하는 것이다. 행향은 분향이다. 실사는 실제 건물을 말하고 사문, 차배인은 사유문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이다. 사령은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경정병은 서울의 정병을 말한다. 도회소는 교생, 곧 향교에서 수학하는 유생이 강서 또는 제술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회합하는 곳을 말한다. 사조는 부, 조부, 정조부, 외조부를 말하는데 새로 임명하는 관원의 신원조사의 사조를 근거로 하였다. 제서, 유의, 율은 임금의 교지와 세자의 영지를 위반한 죄를 다스리는 율을 말한다. 와주, 죄는 도둑의 우두머리에게 적용하는 죄이다. 경면은 얼굴의 자자함을 말한다. 전리는 범죄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이 난 바로 이웃 사는 사람이다. 관령은 한성 5부에 속해 있던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지정불고자는 범죄 사실을 알고서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자이다. 수속은 범죄자로서 속전을 받음이다. 착가는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웁니다. 옥성은 법관이 범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사건을 성립시킴을 말한다. 화해, 취죄는 합의하여 취재합니다. 무정은 업무를 정지합니다. 무계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착획부관은 죄인을 붙잡아 관청에 넘깁니다. 인력, 거탈노비는 남의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합니다. 원척은 원고와 피고이다. 투탁은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세력이 있거나 명문인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하는 일이다. 전등관리는 전임관을 말한다. 거화는 횃불이고 기치는 1년복에 해당하는 근친을 말한다. 사화봉은 조화의 일종으로 색견의 검사로 꽃과 봉을 쓰놓은 것을 말한다. 격은 고골이고 자는 부육이고 악미는 앵미를 말하며 목련은 나무로 만든 연자방아 맷돌을 말한다. 기인은 신라의 상술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에 향리의 자재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서 사역하다가 태종 9년 1409년 이후에는 주로 소목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생징은 조세를 면제할 만한 전지에 대해서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세를 물리거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징체는 빚준 돈을 받아들입니다. 매리는 욕하고 꾸짖습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묘 1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유지가 아래기를 황해도 관찰사 김관은 조치가 실의하여 능히 도적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도적에게 쫓긴 바 되었으니 청간대 그 직을 파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농사딸의 최대함은 특히 소요로움이 되니 보사로 하여금 오게 하여 그 실책한 것을 말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숭례문 안의 민가 60여 후를 헐어서 대창을 조용한다 하는데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전자의 원각사를 창건하고 군영을 짓고 후원장을 쌓으면서 민가를 철거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이 민원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 역사를 정지하여 밀력을 표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송현창에서 미국을 도적당한 것이 무려 1만 석이나 되니 이와 같다면 국용이 반드시 필절될 것이다. 매우 작은 연구가 아니니 이것이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검으로는 5일마다 윤대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7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에는 흉년이 들어 밀력이 더욱 공고하니 대창의 역사는 청컨대 풍년을 기다려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관이 치게하기를 소강 절제사 이 증결은 도적을 만났어도 능히 포획하지 못한 데다 찰방 신복담이 도적에게 상해 되었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치죄하소서니 명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이 증결을 나치하여 군문하게 하고 이조에 명하여 김관의 직을 체대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고태필에게 하스하기를 이제 경의 유옥 계본을 보건대 제업의 제수가 해가 지나도록 옥에 계류된 자가 심히 많으니 경은 마땅히 기일을 정하여 결정하여 보내되 그 옥사가 쥐태된 연호를 속히 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8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사를 보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김순영을 가선 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춘추 관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김순영은 이제 실록 수찬에 참여하였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영류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월 초 10일에 임천 한산 함열 등지에 내린 우박이 크기가 계란과 같아 부딪히는 자는 상하였다 하는데 경은 어찌하여 아뢰지 않았는가 그것을 속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9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갑비 원미월 농 사주 태수 원정성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성경전에 나아가 종친 유생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원상 의정부 육조 판서를 불러 빈청에 모여 의경 왕의 추승을 주청하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봉은부원군 정창순 고령부원군 신숙주 영성부원군 최항 창녕부원군 조성문 영의정 윤자온 조아의정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본국에서 이미 전호를 올렸으니 비록 다시 주청하지 않더라도 또한 갈 것이 없으므로 청하지 않음이 편하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면 중국에 가는 사신을 인하여 텀을 타서 예부에 물은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상등부원군 한 명의 형조판서 하무치 우참찬서 거정 호조판서 김길통은 의논하기를 정통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사헌도 또한 경솔히 할 수 없으니 주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찬성륜 필상 여조판서 김경강 홍조판서 한계수는 의논하기를 수영을 주청하는 것은 의리로 헤아리건대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남연종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고 올해에는 크게 감으로써 백성이 힘입어 살 수가 없으니 청컨대 대창의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본시 도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늦출 수가 없다. 가을을 기다려서 시작하면 무슨 패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공조 정랑 남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가뭄이 심하니 청컨대 사시하고 숭례문을 닫게 하고 격고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사여권 정 최유광이 요동에서 도망한 중 지청을 반란하는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지청의 공칭에 나이는 40세이고 조승국 경기 아산현 출신으로 강보에 쌓여 있을 때 부모가 모두 죽어 중의 통에게 수양되어 머리 깎고 중이 되었으며 부모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사승을 따라 정체 없이 사방으로 운유하다가 전라도 지리산에 이르러 10여 년을 살았고 지난해 5월 10일에 이산하여 평안도 벽동군에 이르러 다라계산사에 붙어 살다가 작년 8월에 갈대로 떼를 만들어 강을 넘어 들어와서 약산사에 붙어 살았고 또 박나리 용담사에 이주하였다가 이제 잡혀왔습니다고 합니다 하였다. 공칭은 공사이고 운유는 구름같이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2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윤사헌을
대광, 보국, 파천 부원군으로 송익손을 가정대부 여산군으로 이수남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3일 갑진 6번째 기사. 관찰사 이수남이 졸하니 조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이수남의 자는 자인으로 전의 인이니 참판 이함정의 아들이다. 경태 을해년에 인 나이 17세의 진사시에 합격하고 천순 무인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에 뽑혀서 보직되었다가 본교까지 전보되었다. 경진년에 승정원 주세에 천전되고 이문년에 성균 주부에 승배하여 사헌 감찰 예조 좌랑 이조 좌랑 병조 정랑 성균 사회를 역임하였다. 성화 을유년에 중시에 합격하고 또 발령시에 합격하였으며 세조께서 하루는 이수남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빨리 가서 승지의 말석에 앉게 하였으므로 보는 자가 서로 돌아보며 경아하였는데 드디어 동부승지로 배수하고 수월이 못되어 우승지로 초배되었다가 사건에 연좌돼 파직하였다. 임금이 저기 하여서는 병조 참의로 제수하고 경인년에는 가선대부에 승직되고 신묘년에는 순성 좌리 공신호를 주어 전상군으로 봉하고 황해도 관찰사를 배수하였더니 1일 전 저녁에 홍윤성이 집에 가서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집에 이르러 이튿날 바로 졸하였으니 나이는 33세이었다. 이수남은 총민하고 경기함에도 사자를 잘하여 당시에 칭예가 있었다. 진취에 예민하여 비록 급하게 달간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많이 하지 않았다. 시호를 양간이라 하였으니 올량하고 호악을 한 것을 양이라 하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간이라 한다. 자헌대부 병조판서를 추증하였으며 아들 둘이 있는데 어리다. 발령씨는 세조 때 임시로 베푼 과거이다. 세조 12년 단오절과 종친과 분무백관을 모아 수를 내리고 친히 글을 지으며 베풀었다. 호악은 풍류를 좋아합니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4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일본국 일향대우 살마 삼주 태수 입구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이 약주 12간 1번 원부 수호 비중 충상 대마주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외 혹은 우사랑 성수 등 사인이 내조하였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4일 을사 두번째 기사. 경기 포도장 홍일호가 치게 하기를 신이 황해도 우봉현에 이르러 도적 6인을 만났는데 도적이 군관 김귀철을 사살하고 그 나머지 부상을 입힌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하니 홍일호에게 하서하기를 적도가 겨우 6인이고 경이 거느린 관군은 많았는데도 한 명의 도적도 잡지 못하고 도리어 관군만을 사상하게 하였다니 이것은 특히 경의 조치가 마땅함을 잃은 것이다. 법대로 취재하며 당연한 아직은 묻지 않겠으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포획하도록 하라 하고 우봉현감 강혜적에게 하서하기를 포도장의 군관 김귀철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 마땅히 관각을 갖추어 고장하고 표를 세우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모든 조관으로 참상은 사 900을 채우고 포편이 5고 삼상인자 참여는 사 450을 채우고 포평이 3구 이상인자에게만 가자하기를 허락하소서. 그러나 돈영부는 본시 직사가 없고 단지 의친으로 그 녹을 잃지 않게 할 따름이므로 포편의 등재가 어려우니 청구대 이제부터는 포편을 제하고 단지 근무한 날만을 상고하여 가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상은 조참에 참여하는 종산품 이하에서 6품 이상의 관원의 총칭이다. 참 외에는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 9품까지의 관원의 총칭이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와서 아뢰기를 이수남이 홍윤성의 집에 이르자 홍윤성이 소주를 강권하여 상사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수남이 만리에서 돌아왔기에 인산이 술을 권한 것인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 하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술을 금하고 분경을 금하는 영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홍윤성은 대신으로 제일 먼저 금령을 범하였으니 제소에서 마땅히 공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홍구 대신에 그랬던 일을 어찌 반드시 공문하겠느냐. 분경을 금하고 술을 금하는 것은 책임이 어느 관세에 있는데 어찌 금단하지를 못하고는 이에 이르렀느냐 하니 김이정이 말하기를 분경을 금할 곳은 한 군데가 아닌데다가 이졸이 적어 미처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검문세가를 찾아다니며 역간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홍윤성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서리를 알아. 항상 소주를 복용하는데 하루는 이수남이 술 취한 김에 와서 담소하는 사이에 단지 두어 잔을 권한 것이 이에 이를 줄은 뜻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되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술을 금하더라도 복약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비록 분경을 금하더라도 오는 자는 볼 것이니 대죄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이 이지를 앓는 까닭으로 소주를 내렸으니 마시고 가는 것이 옳다 하니 홍윤성이 배사하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5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병주의사 아뢰기를 갑사 긴급공이 고신을 도찰하여 함부로 삼계를 받은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죽이는 것을 감하게 하였다. 도찰은 바르고 문지러서 변조합니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대전 안에 취라치 대평소는 종오품에 거간하되 잉사의 법이 없으니 이 때문에 제2의 를 이룬 자가 거간한 뒤에 급히 방견되어 미편하니 청컨대 다른 군사의 예에 의하여 잉사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전교를 받자오니 외방 유생의 수를 더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구액을 자세하게 참고하니 부, 대, 도호부, 목은 각각 50인, 도호부는 40인, 구는 30인, 현은 15인인데 새로 정한 대전 안에는 부, 대, 도호부, 목은 각각 90인, 도호부는 70인, 구는 50인, 현은 30인이니 예전보다 갑절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시 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6세 이하의 동몽은 청컨대 X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6일 정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장래원 사의 박숙무 등 5인이 윤대하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토선현감 유종수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너는 어떻게 고우를 다스리겠느냐 하니 유종수가 대답하기를 학교를 일으키고 부역을 고르게 하며 도적을 없애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사냥을 좋아하느냐 하니 유종수가 말하기를 신은 하지 않습니다 하니 명하여 도승지 정효상에게 사목을 교시하여 보내게 하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7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중 2년 6월 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전옥의 죄수인 강도 이은산 등 13인이
반옥하려고 모의하여 수회장 이진과 야반의 망치와 도끼로서 옥졸과 직수관을 죽일 것을 약속하였는데 마침 함께 갇힌 사죄인 배경지 이 막동 등이 그 모의를 주부 정난수에게 고하여 정난수가 망치와 도끼를 옥중에서 차단했다. 형조에서 공론하니 모두 자복함으로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 은상 등은 마땅히 즉시 행형하여 다시는 흉악한 무의가 생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원상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창송 신숙주 한명의 추향 홍련성 조승문 윤자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이 은산 등은 본시 사죄를 범하였고 또 반옥을 모의하였으니 속히 처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고 한장을 상 주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죄를 면하게 하라 하였다. 반옥은 옥을 뒤집어 엎습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한치영 등이 상소하기를 한치영이 우린 시이 17조에 대한 것이다.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불세의 자지로서 마땅히 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어 언로를 열고 간쟁을 간합하시며 도유우불하여 치도에 예정하시니 우리 백성의 병가가 일체가 제거되어 국가의 형세가 편안하기 반석과 같습니다. 진실로 좋기 태평한 기틀이 되었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치도에 지극하지 못함이 있어 백성의 병폐가 되는 일을 물리치지 못함이 있을까 하여 늘 허심탄회하게 창납하고 보치할 말을 구하시니 우리 동방의 만세의 복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이 당우에 이르지 못하면 선체라고 이를 수가 없고 덕이 요순에 이르지 못하면 성인이라 이를 수 없는 까닭으로 옛날 사람은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의 앞에 진달하지 못하였고 필부라도 요순의 연택을 입지 않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인신이 된 자는 진실로 마땅히 요순의 성을 군상에게 바라고 인주도 또한 마땅히 당우를 다스림을 스스로 기약하여 할 것입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우둔한 자질로 다행히 성명을 만나 언관으로 벼슬아치수에 들었으나 일찍이 좋게 나라를 이익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언도 없이 앉아서 대창의 곡식만을 허비하였으니 이것은 옛사람이 부끄럽게 여겼던 것만이 아니고 또 전하께서 기다려보는 뜻도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추요의 비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극이 농구의 진부함을 본보다 삼가 시이 17조를 아래에 기록하여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3대 이전의 사도가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이 석시의 교우라 이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대저 청정 과욕으로 세상을 떠나 풍속을 끊는 것을 종으로 삼되 기근은 반드시 산에 싸고 음식은 반드시 빌어먹으며 촐련이 출세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옥은 10개 20번뇌의 설이 있는데 이것은 곧 한 개의 별다른 종류의 돌이고 이미 그 돌을 채우면 반드시 살림에 깊이 들어가 벽곡하고 면벽하여 황년히 그들이 말하는 허무 정멸의 묘를 터득한 연후에야 비로소 부처의 물이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찌 여염에 잡되게 처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속세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가 그 형상만 있고 진실로 그 마음이 없으면 석시의 무리에서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의 무리가 아니고 영구 이공지 하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은 지게하고 조심하는 자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지하여 역사를 피하는 무리가 중이되었으니 군역을 가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없으며 처자는 인연하여 보존할 수 있고 전제도 인하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모두 사모하고 추창하니 구실이 있는 군정이 자역을 도면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적들도 또한 거짓으로 중의 형상을 하여서 그 몸을 비호합니다. 이 때문에 훔친 자는
훔치는 자, 음란한 자, 장사하는 자, 송옥하는 자와 해태하고 방일하여는 무리가 여염에 편만하여 그의 군액을 넘게 되었으며 그들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청적, 과욕, 이세, 절속하는 근본 계행을 도를 보지 아니하니 사카시가 영험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그들과 함께 무리가 됨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지난 무인년에 회암, 유점 두 구절의 역사를 잠깐 일으키는데 도첩을 받으려는 자가 6만 3천 여인이었고 기타 강경도감 의묘의 부역에서 도첩을 받은 수도 무궁하니 이로써 추측한데 무인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4년간에 함부로 머리를 깎은 자가 그 몇만 만인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양종에서 법에 의하여 불경을 시험 본 자는 겨우 12인 뿐이니 비록 불경을 시험하고 전곡을 납부하는 법이 있더라도 또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법을 세우고서 쓰지 않으면 세우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저들이 비록 그 도에 정렬한다 하더라도 국가에는 진실로 이익됨이 없거든. 더구나 본계를 회멸하고 국법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한갓 방종하고 스스로 방사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또한 하필이면 그 스스로의 하는 데에 맞게 양민을 무용한 땅에 버려두십니까? 이제 만약 환속하는 법을 세워서 금제하지 않는다면 형세가 장차 중들은 날로 승하고 군졸은 날로 줄어들 것이니 전하께서는 누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선왕 때에도 또한 이것은 있었다고 하여 참아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무왕 주공은 그 달효이시도다. 대저 효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읽고 사람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하였고 진서사는 이를 평론하기를 마땅히 지수할 것을 지수하면 진실로 계술하며 마땅히 변통할 것을 변통하는 것도 또한 계술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상의 바탕과 주의 문체는 때를 따라서 손익하였으며 여름에 베옷을 입고 겨울에 갓옷을 입는 것은 기후의 한난에 인연함이니 취하고 버리라는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르는 의의가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그 권한이 비록 선한 때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배단은 전하의 시대에 이르러 생겼습니다. 불이 성성하되 불판을 태운다면 끄지 않을 수 없고 물이 연연하되 하늘까지 뒤덮는다면 터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그 아비가 심어 놓은 것을 그 아들이 김을 매면서 그 쭉중이를 보고 이르기를 아비가 심은 것이니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 하고 그 가라지를 보고 이르기를 아비가 심은 것이니 차마 제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옳겠습니까?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옛 전장을 신명하고 겸하여 새로운 조항을 세우시어 이미 전에 법을 어기고 머리를 깎았다든가 도첩이 없는 자로 나이가 50 이하는 환속하고 이제부터는 법을 어기고 비역하여 중이된 자는 부모, 동보, 인리, 관리를 과제함으로써 군액을 충실하게 하면 국가의 심이 다행하겠습니다. 1. 사장이 무리를 모아 무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모두 시정의 무식한 무리인데 망령되게 인연과 화보고 있으를 사모하나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고 속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도 한결같이 아미타승만 하면 불도를 이루고 죄악을 소재한다고 생각하여 바로 살을 대도의 여영 가운데서 창건하고 연불소라고 칭하면서 그 업차를 버리고 분현히 무리를 모아 치이 치관하여 남자는 동쪽으로 여자는 서쪽으로 하니 그 형상을 보면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그 거처하는 것을 보면 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아침이면 시리를 속이고 저녁이면 부처에 기하여 기이한 형태와 교회의 이한 형상으로 잡답하게 주선하여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파사하여 용약함으로 가동과 거리의 부녀자가 돌아보며 헌모하니 이목으로 익숙하게 익혀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투어 서로 추창하여 붙습니다. 이미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뜻을 거슬렸고 또 석시의 이세 절속하는 도도 아니니 또한 어떠한 풍속입니까? 만일 그 도로서 천하를 바꾼다면 반드시 집집마다 절이 되고 사람마다 중이 된 뒤라야 족할 것입니다. 불시의 말을 요약하면 열애라 하고 보살이라 하고 아미타불이라 하니 그 마음을 구하는 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마음을 과연 무사람으로 더불어 북을 쳐서 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침에는 장사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저녁에는 부수에 귀의하여서 그 죄를 소멸한다면 무릇 10악을 범한 자가 누가 한결같이 염불하여 그 죄를 면할 수 없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서 마음을 구할 수가 있고 성불할 수 있으며 악을 소멸할 수 있다면 누구를 속임입니까? 하늘을 속임이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백성을 인으로서 물들게 하고 백성을 의로서 연마하게 하며 백성을 예로서 절제할 따름인데 어찌 그 황탄한 행실에 맡겨 그 올바르지 아니한 풍속을 기르며 다스리려는 것이 옳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유사에 명하여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것을 통렬히 검하여서 유신의 교화를 맑게 하소서. 1. 주역에 말하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건곤이 정해지고 낮고 높은 것이 풀어져서 귀하고 천한 것이 자리 잡았다고 한 것은 상하의 분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먼저 상하의 분수를 변별한 뒤라야 백성의 뜻이 정해지고 예의를 둘 바가 있는데 이제 공경 대부들이 부귀에 익숙하여 큰 집을 다투어 지으면서 심상하게 여겨 한도가 없고 재력을 다하여야 그칩니다. 주분을 휘황하게 하고 교려하게 새기고 깎아 장식하는 것이 그의 궁궐보다 더 지나치되 스스로 참을한 것이 그러다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장사는 무리와 노예의 미천한 신분으로도 한번 돈과 재물이 있으면 또한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집과 사택을 다투어 일으켜요. 번화한 것만을 힘써 승상하니 칸수의 많고 화려하게 꾸민 것이 또 경대부보다 뛰어납니다. 이에 서인의 집이 조정의 신하의 집을 능가하고 조신의 집이 궁궐과 같이 사치스럽고 크기가 절조가 없으며 연패가 엄격하지 못하다 하여 참난된 풍속을 점점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치도 예의 하사 사냥을 물리치고 쓸데없는 비용을 들어 절감하는 것으로 정치를 하며 힘쓰셨는데도 풍속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신등은 통심합니다. 대저 치체는 시 속에서 승상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시 속에서 승상하는 것이 사치하고 참남하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사치하고 큰 것은 마음과 뜻이 사치하고 큼이며 집이 높고 큰 것은 심지가 높고 큰 것입니다. 공양과 충정으로서 그 몸을 윤택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태와 고대함으로써 그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인신의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제목이 살림에 있는 것은 세월로서 이룰 수가 없으며 풍속의 사치스럽고 큰 것은 한도가 없으니 이루기 어려운 제목으로서 무한한 용도에 응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옛날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풍속이 사치하고 참남한 것을 미워하시고 간각의 제도를 세우시니 대군은 60간, 공주 왕자는 50간, 종친 문무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 서인은 10간으로 억지로 제도를 정하여 그 분수를 넘고 제도에 지나친 집은 아울러 철거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이 법을 신명하시어 영구히 불간하는 법전으로 삼고 감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율에 의하여 논단하여 지은 집을 철거하며 이미 전에 지은 집 것도 아울러 모두 철거해서 사치하고 참남한 풍속 막기를 청합니다. 1. 양계는 국가의 울타리이며 도적의 문호입니다. 조종 이래로 항상 거주하는 백성이 조밀하지 못하고 군액이 더욱 적어질까 염려하여 남쪽의 백성을 많이 옮겨 채웠으나 그러나 영안도는 땅이 야인에 연접되고 길이 또 길고 막혀 갑자기 완급한 일이 있으면 남쪽의 군사가 응원하기가 쉽지 못하니 요는 마땅히 먼저 토병으로 채워서 북쪽 문을 굳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안도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영안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내왕에 호송하는 것의 초선과 기재를 내며 공돈하는 비용이 다른 도의 10배나 되니 백성은 애울하지 살 수가 없어 2년이 드물며 종이토록 가도 혹은 인가를 보지 못하며 좋기 한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는 큰 계획은 마땅히 먼저 백성을 힘을 너그럽게 하고 군정을 충족하여서 다른 날 만일의 방비를 굳게 할 것인데 재상의 집은 그 장실한 자를 가려서 반당을 삼아 그 수유는 거의 2조울보다 지나치니
군현은 날로 축나고 군액은 날로 감하여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보기를 심상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고을에는 보이는 이졸이 없고 군에는 장실한 군정이 없으니 수요가 있는 백성으로 무궁한 역사를 이바지하려면 또 어느 겨를에 갈고 심어서 우러러 섬기고 구부려 기르는 바탕을 삼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사민하여 그 빈 곳을 채워야 하는데도 도리어 겨우 있는 백성으로 재상의 집에 취역하게 하여 방어하는 군주를 손삭하니 나라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신등은 양계의 거민은 반당을 허락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사정한 자도 또한 마땅히 추털하여 군액을 채워 주군을 충실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1. 환자가 권세를 쓰는 것이 국가의 근심이 되면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성주를 상고하건대 혼인은 중문의 금함을 지키고 시인은 여궁의 경계를 관장하되 그 임무는 내외를 소재하고 언어를 출납하는 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총재로서 거느리게 하여 그 사사로운 뜻을 일압하고 도리가 아닌 간섭을 막았습니다. 한나라 초기에도 오히려 옛뜻이 있어 재상으로 궁중을 감독하게 하고 문제 때에 이르러 환관도 오히려 재상을 알기를 두렵게 여기었습니다. 등통이 총행으로 조금 태만함이 있으므로 승상가가 격소로서 책망하기를 소신이 임금을 만홀히 여겨 불경함을 참형하여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사자를 시켜 절부를 갖게 하여 등통을 불러 승상에게 사죄하게 하고서야 벌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 주나라의 성한 때에는 근섭의 패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한때에 비로소 중상시인 조절 왕보로 정사에 참여하게 하니 국병을 도둑질하여 농락하고 해내를 탕란시켰습니다. 당 태종은 전세의 패단을 거울 삼아 내시성을 삼품관으로 세우지 못하게 조치하여 단지 숨은 전명만 하도록 하였을 따름이더니 숙대 이후로 다시 옛 제도가 없어지고 어조은에게 명하여 신책병을 관장하게 하고 돌승최에게 명하여 초토사로 삼으니 이로부터 정원진, 왕수징, 구사랑, 양부공, 한전회가 서로 계승하여 용사하며 형세가 더욱 교행하여 스스로 정책 공로라 이끌고 천자를 지목하여 문생이라 하였습니다. 손으로 왕작을 잡고 입으로는 천헌을 머금고 성사를 어빙하여 형상을 도둑질하며 농락하며 혹은 어진 이를 상하게 하고 유능한 이를 해롭게 하며 혹은 난을 선동하고 화를 이루니 그 패단은 명왕에서 시작하여 숙대에 성하고 덕종에 전승하여 소종에 소진하였습니다. 주전충은 소종에게 청하여 병사를 일으켜 죽이기를 전후해 아울러 162인이나 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것을 일찍이 분별하지 못한 연유입니다. 저들이 비록 스스로 구한 죄화라 하더라도 또한 인주가 억어하여서 그 도를 잃은 것이니 그러한 자의 소위는 말미암음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대개 환자는 무리가 모두 견식이나 성품이 영리하고 말솜씨가 유창하여 밝혀주고 안색을 잘 살피고 엿보아 지취를 받들고 비위를 낮추어 명을 받으면 어기고 거스리는 근심이 없고 일을 시키면 뜻에 맞고 만족스럽게 하는 능함이 있어 그 편벽되고 측리하는 데 익숙하여 쉽게 인군의 덕을 옮기고 참소하고 아침하는 쉽게 인군의 청정을 고혹하게 하니 상제의 군주가 스스로 물정에 밝게 알아 시문한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누구인들 술수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가문과 비사가 때를 따라 따름이 있고 침륜하고 부수함은 때를 따라 청납함이 있는 것이 순류를 마시면서 그 취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았어. 출적하고 형상하는 권병이 점점 옮기어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신은 조석으로 함께 거처하고 군신의 진태는 때가 있으니 어둡고 어둠 속에서 몰래 사라지고 슬그머니 빼는 것을 소소한 즈음에 분명하게 따지고 드러나게 간하여 보았자 이것도 말단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의 태종께서 집안을 교화하여 나라를 세우고 농공 행상하되
환시를 봉군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세조 대왕께서 다시 국보를 맑게 하시고 전균을 봉군하기로 시도하였으나 언관이 집요하게 옳지 못하다 하니 얼마 있다가 파하시고 말년에야 도로 봉군하였으니 이것은 특별히 일시의 은혜이지 만세의 법은 아닙니다. 이뒤로부터 인순하여 예를 이루어 봉군한 것이 하나가 아니고 당상도 또한 많습니다만 예전을 상고하고 지금을 증음하건대 패단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대구는 명이 있어 나라를 세우고 집을 개성하였으니 여기에 소인은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정자는 이를 해석하기를 사례를 일으켜 성공하면 일도가 아니니 모두 군자가 기필한 것이 아니다. 소인은 평상시에 쉽게 교만하고 뽐내는데 더구나 그 공을 믿고 뽐내는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대구는 은상하는 고난을 가지고서 굴려에 공을 결정하되 소인은 공이 있다 하여 임용할 수 없으니 임용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소인이 공을 믿고서 나라를 어지럽힌 자는 옛적에도 있었으니 금백으로 상줌이 오를 것입니다. 성인이 수괴한 뜻이 기쁘도 원대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역대의 패단을 거울로 삼으시고 본조의 고사를 참작하여 그 양단을 잡으시고 그 중도를 쓰시어 한결같이 환시를 봉군하고 당상이 되게 하는 것을 아울러 개정하시며 조정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